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부터 무지출 챌린지를 권한다고 합니다. 쌓이는 재고, 세일. 이러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절약하고 아끼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하는 일을 잘 풀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작게라도 도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언 및 조언을 하라는 거죠. 최소한 2023년 무지출 챌린지를 이야기한답니다. 왜냐 그렇게 돈을 아껴두면, 소비를 줄여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물건도 좀 더 쌀 기회를 살 수 있답니다. 미국 상황을 얘기하네요. 미국은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돈을 정말 많이 쓴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결국 연말쯤 되면 재고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를 좀 더 싼 값에 판다라는 거죠. 가전제품을 그렇게 한답니다. 미국은 뭡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서 연말에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완전 싸게 팔죠.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통업체들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체 유통의 소비 이상의 10%를 외상 판매로 늘렸답니다. 이거는 재고를 안고 죽느니 일단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에게 팔고 보자는 시기였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에도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똑같은 돈으로 좀 더 좋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똑같은 물건을 좀 더 싸게 사는 게 가능할 거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이미 한국과 같이, 미국과 같이 한국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2023년에 한국 경제가 연착륙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결국은 무지출이 제일 최선이다. 소비를 안 하는 게 되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유용한 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도시락 싸 다닐 수 있으면 도시락 싸 다니고, 출퇴근을 자전거나 아니면 돈이 들지 않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걸 제안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삶을 조금 더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착실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버스를 타고 왕복하면 한 달에 대략 한 55,000원에서 한 6만원 정도를 쓸 겁니다. 근데 자전거를 당근마켓 되는 데서 한 5, 6만원 주고 샀다 생각하면 한 달만 지나면 본전을 뽑는 거죠. 그리고 1년이면 5만원이라고 치면 1년에 교통비가 한 60만원 드는 거죠. 근데 자전거 5만원 주고 샀다, 10만원 주고 샀다고 치더라도 1년에 50만원을 버는 겁니다. 10년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20년이면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모은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주식 투자할까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단타해서 아니면 작전주 들어가가지고 확 날려버릴까요? 그러기보다는 어쩌면 좀 더 착실하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혹은 더 나은 저축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서 500만원 모은다. 10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생활 태도로 살게 될까요? 모르게 몰라도 다른 무언가를 좀 더 축적하고 쌓아두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의 공부하는 시간을 축적할 것이고 좀 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쓸 거다라는 거죠. 돈을 모은다.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 이게 그냥 돈 안 쓰는 걸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쓰지 않는 걸로 시작을 해서 모든 생활들이 좀 더 가성비 있고 좀 더 실리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짠돌이가 된다고 인생 전체를 짜게 산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명하고 실리적이고 유용하게 살아갈 그 방식을 갖춰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하죠. 저도 2022년 12월부터 해서 도시락을 싸다닙니다. 도시락을 싸다녔더니 뭐가 있더냐? 점심시간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남은 시간을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 그리고 점심 반찬을 뭘 먹을지를 고민하지 않게 되더라. 선택의 걱정, 고민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제일 큰 거는 점심 식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무려 15에서 한 18만원 정도를 아끼는 거죠. 1년으로 치면 대략 한 20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매우 큰 돈입니다. 매우 큰 돈. 이걸로 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 같은 것들이 더 갖춰질 거니까 더 유용하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지출 챌린지 아껴 써야 됩니다. 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저축하는 태도가 현명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축은 어떻습니까? 저축은 100%입니다. 내가 100만원을 저축하면 100만원에 뭐 이자가 뭐 한 5만원 분다 하더라도 뭐 절대로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은요. 1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 되고 5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50만원 되고 10만원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축은 플러스의 폭만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안 피울 수 있으면 담배 안 피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이고요. 술을 안 먹을 수 있으면 술 안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200을 받아서 뭐 150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500을 받아도 50만원도 저축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누가 더 승자에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승자입니다. 물론 후자가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건 확실하죠. 한데 우리가 천년만년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정점도 도달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또 노년에 은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100명 중에 45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45% 이상이 극빈곤층입니다. 극빈곤층. 그냥 가난한 수준이 아니라 극빈곤층. 상거지란 얘기죠. 얼마나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프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빚져서 허덕이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그 자살률도 높다라고 하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뭐 나는 절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안 살 거야.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보장해 주냐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착실하게 살면서 저축하고 아끼는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노년에도 극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3년 무지출 챌린지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